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해안 도시 말리부에 위치한 게티 빌라로 갔는데요. 캘리포니아 속의 이탈리아 같은 곳입니다. 맞아요. 좀 이탈리아 풍으로 지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네네.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요. 네. 이곳은 석유 재벌인 폴 게티가 1974년 이탈리아의 파피리 저택을 본떠서 지은 집에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미국의 다른 이 건물들과는 또 다르게 좀 우아하고 또 고품격,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중하고를 지나 헤라클레스 신전으로 왔습니다. 게티가 이 조각상을 보고 게티 빌라를 세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끼던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게티 빌라는 다양한 테마의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합니다. 폼페이의 대형 분수를 본떠서 만든 아름다운 분수는 물론 벽도 모자이크로 장식했죠. 그중 하이라이트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바로 이 안뜰입니다. 네. 좁게 펼쳐진 연못에 로마풍의 건물,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묘사한 청동상들이 어우러져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만 보면 정말 이탈리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건물도 그렇고, 또 조경도 그렇고, 날씨까지 좋아서 참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길도 그냥 길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도로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네. 건물 안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한 유적 1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벽화는 로마에서 가져온 것으로 갖가지 색깔의 대리석으로 된 모자이크입니다. 이것은 아킬레스의 생애를 새긴 석관입니다. 여기는요, 기둥이 쭉 늘어선 게 로마 신전처럼 보이는데요. 네, 로마 신전 모양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네. 제우스를 비롯해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석상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미술품과 건축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놨네요. 네, 네, 그렇죠. 게티 빌라는 말리부 해변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김에 말리부 해변으로 갔는데요. 따가운 햇살에 반짝이는 드넓은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참 깨끗하고 좋네요. 네. 말리부 해변을 구경하고 채트워스 역으로 왔습니다. 자그마한 역사를 박물관으로 꾸며놔서 구경했는데요. 초기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도 있고요. 사진도 있습니다. 이곳은 헐리우드와 가까워 영화 촬영지로 자주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에 나온 옷들도 있고요. 마차와 등 금을 재던 저울도 보입니다. 서부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주로 서부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역 앞 바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역을 짓는 데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구경하고 나니 기차가 옵니다. 산타바바라로 가려면 여기서 암트랙을 타야 하거든요. 기차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달립니다. 전통적인 시골 모습도 볼 수 있죠. 3시간 정도 달려오니 스페인풍의 도시 산타바바라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산타바바라 역이군요. 자코산 트롤리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향했는데요. 시내에는 지중해 풍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먼저 산타바바라의 랜드마크인 법원으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복도에는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과
500년대에 그려진 그림도 걸려 있고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재판 기록이 많았습니다. 계단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스페인이 타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곳 내부도 화려한 타일로 곳곳을 장식했는데요. 정말 이쁘죠? 그렇네요. 청정도 우리의 단청처럼 예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바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무늬의 구운 타일로 장식되어 있죠. 법원은 지금도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과거에 법정으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벽면을 장식한 웅장한 벽화는 서부 개척 당시 원주민과의 투쟁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있는데요. 죄수들이 드나들던 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 철문을 보니까 죄수들이 쉽게 도망갈 수는 없었을 것 같네요. 네. 여기는 판사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아, 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군요. 네. 이곳은 하이라이트는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그래서 시계탑이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봤는데요. 그 밑에는 이렇게 시계탑을 움직이는 장치와 시계추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다 볼 수 있군요. 시계탑은 사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바바라의 풍경을 조망하기에 좋은데요. 앞쪽에는 멀리 태평양이 펼쳐져 있고요. 뒤쪽으론 산타 이네즈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골목길로 왔습니다. 엘 파세오 거리인데요. 1920년에 형성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운치 있는 거리입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가 즐비한데요. 곳곳에 재미난 벤치와 분수도 있습니다. 야, 골목이 참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네, 상점에는 이렇게 예쁜 그릇들도 팝니다. 정말 미국보다는 유럽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곳이네요. 마네킹이죠? 아, 저는 뒷모습만 보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법원과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산타바바라에 있는 수도원으로 갑니다. 18세기 후반에 지어졌는데요. 외관이 아름다워 미션의 여왕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도 매일 미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과거 수도사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찬송가 악보도 있습니다. 오, 악보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건 성직자들의 옷이고요. 미션에는 묘지도 있습니다. 일반 공동 묘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네, 좀 다르죠. 미션 구경을 마치고 다시 트롤리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어딜 가세요? 네, 이번에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엔 바다를 향해 이어진 부둣가가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에 처음 지어졌지만 자연재해로 계속 순환을 겪다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 바다가 참 맑고요. 깨끗하고 깊어 보입니다. 네. 흰 벽과 붉은 지붕, 야자수가 어우러진 모습은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롭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는 화면만 봐서는 바로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는 식당과 상점, 그리고 기념품 가게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손금을 보는 가게입니다. 손금이요?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군요. 조용하고 아늑한 바다. 거기에는 스페인의 정취까지 듬뿍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산타바바라는 참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좀 쉬고 가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산타바바라 여행을 마치고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향합니다. 그랜드 센트럴 마켓으로 왔는데요. 189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입니다. 어우, 진짜 넓고요. 북적북적하네요. 네. 안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 등을 팔지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저렴한 시장 음식입니다. 와, 맛있어 보이는데요. 고기인가 봐요. 네. 고기와 채소를 다져서 만든 속을 넣은 타코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어. 꼭 우리의 만두처럼 오, 맛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다음은 LA 서쪽에 있는 게티 센터로 갑니다. 게티 빌라를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게티 센터로 가시는군요. 네네. 입구에서 모노레일을 타야 하는데요. 브레누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5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데요. 내리면 바로 드넓은 광장이 나오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게티 미술관이 나옵니다. 폴 게티가 사망하면서 기부한 돈으로 지은 것인데요. 총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센터입니다. 먼저 18세기 프랑스 장식 예술을 보여주는 방으로 갔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뭐랄까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이게 베르사유 궁전풍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화려하죠. 네. 실내를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화려했는데요. 벽면을 가득 메운 타피스트리도 있었습니다. 2층에는 유럽의 유명한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고흐의 아이리스도 있었고요. 세잔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네. 세잔의 정모라도 볼 수 있네요. 인상파 화가들의 걸작들도 만나볼 수 있죠.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모네의 일출이라는 작품입니다. 야, 네로라는 작품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네요. 네. 모든 건물이 하얀색으로 지어져 더욱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게티 센터. 친절하게도 한국어 가이드가 있어서 센터를 둘러보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한국어 안내서도 잘 돼 있어서 참 편리하겠어요. 게티 센터는 야외 정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 정원에는 무려 500여 종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정원 한가운데 있는 꽃의 위로가 눈에 띕니다. 와, 저거를 다듬는 데는 보통 노력과 이 힘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정원이 정말 위로처럼 돼 있네요. 네, 그래도 산책하며 둘러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꽃이 만개했는데요. 언제 가셨는데 이런 풍경을 보셨나요? 지난 12월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날씨가 연중 따뜻하고 좋아서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네. 뭐 미술관 안에서 작품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만 워낙 이렇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산책도 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서 다니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게티 센터 남쪽에 있는 테라스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로스앤젤레스와 태평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붉게 물들어가는 로스앤젤레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의 정취를 만끽한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암트랙을 타고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중심인 샌디에고로 향합니다. 샌디에고는 16세기 초 탐험가 카브리오가 발견한 뒤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 포인트 로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는 1542년 캘리포니아에 최초로 발을 디딘 유럽인 카브리오 기념비가 있고요. 언덕 제일 위에는 샌디에고를 상징하는 포인트 로마 등대가 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발상지인 올드타운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샌디에고에서 최초로 형성된 마을인데요. 과거 스페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은 1800년대 샌디에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가를 파는 상점 안에는 지금은 보기 힘든 담배 파이프들이 즐비하죠. 옛날에는 파이프 담배를 많이 피웠으니까 그런지 이 파이프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네, 올드타운에 있는 시장으로 왔습니다. 거리에 있는 노점에서는 오래된 느낌의 가방과 소품들을 팔고요. 이렇게 멕시코풍의 옷도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아무래도 멕시코랑 가깝고 또 예전에는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보니 선원 복장들도 눈에 띕니다. 아이들이 입으면 귀엽겠네요. 특히 바다에서 잡은 조개로 만든 기념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념품이에요. 네, 여기는 웰스파고 은행 박물관입니다. 웰스파고는 초기에 은행 업무와 더불어 1855년부터 역마차 사업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차는 돈을 옮기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차로 돈을 옮겼군요. 이건 금고 같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에 썼던 장부고요. 이건 전표입니다. 여기는 학교 박물관입니다. 1865년 샌디에고에 최초로 지어진 공립학교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실이 참 아담하네요. 네. 교실을 환하게 밝혔을 등잔도 있고요. 학생들의 노트였던 칠판도 쌓여 있습니다. 네. 주판도 보이고요. 네. 이건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차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안에는 마구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당나귀도 있고요. 말도 있습니다. 덩치가 작은 거 보니까 망아지인가 봐요. 네. 1850년대 이곳 마구간은 샌디에고의 정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시 사용하던 마차와 교통 관련 물품 등을 전시하고 있죠. 이건 말 안장인가 봐요? 네, 안장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샌디에고 민속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정말 좋은 볼거리인데요. 올드타운에는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물들도 많습니다. 네. 이건 크리스찬 하우스입니다. 눈에 띄는 성당도 있었습니다. 모양이 독특하네요. 그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내부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참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네요. 붉은색의 트롤리를 타고 샌디에고 서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요?
네, 코로나도 섬이 있거든요. 섬이자 작은 도시 코로나도로 가기 위해 페리를 탔습니다. 가는 길에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오래 운영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도 보입니다. 근데 날씨가 좀 굳었어요. 네, 조금 흐렸어요. 결국 비가 와서 다니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도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건 1888년에 지어진 코로나도 호텔 덕분인데요. 마릴린 먼로가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를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빅토리안 스타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죠. 이 호텔은 해변에 인공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놓았는데요. 다들 신나게 타더라고요. 해변가에서 타는 스케이트 정말 재밌겠네요. 네, 해변에는 이렇게 모래성도 있습니다. 이거 범상치 않은 소리인데요. 그렇죠?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미드웨이호에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항공모함이었던 미드웨이호는 박물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키스하는 조각상이 있는데요. 2차 대전의 승전을 기뻐하는 해군과 간호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미드웨이호는 전투기와 공격기 80여 대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전투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 헬리콥터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체험해 볼 수도 있네요. 네, 아이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 기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신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드웨이호 안에는 2,000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중 항해사실로 왔는데요. 퇴역한 군인들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망도 잘 보이고 좋네요. 조리실도 있는데요. 하루에 13,000여 명의 음식을 조리했다고 합니다. 주방이 무척 바빴겠네요. 네, 대단하죠. 여기는 통신실이고요. 긴 테이블이 있는 이곳은 작전실입니다. 넓은 소파가 안락해 보이는 이곳은 선장이 쉬던 방이라고 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멀리 바다와 함께 전투기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드디어 비가 멈추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40번째 대통령인 레이건 기념관으로 향합니다. 할리우드 스타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이곳에서 그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의 젊었을 적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봐도 멋있네요. 그래서 영화 배우로 50여 편의 영화도 출연했는데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긴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 아닌가요? 네,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이건 취임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여기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뉴스에서 자주 봤던 그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생겼는지는 오늘 처음 봤네요. 부인 낸시 여사 또한 젊었을 적 영화 배우로 활동하면서 레이건과 함께 같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녀가 입었던 화려한 옷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따라다니는 화려한 이미지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만든 옷으로 불식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수식어가 있었군요. 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탔던 전용기입니다. 이게 에어포스 원인가요? 네,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7명의 대통령이 탔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의 구조나 역할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이동할 때도 쉬는 게 아니군요. 저렇게 일하는 사진들이 많은 걸 보니까. 네, 그런가 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탔던 차량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호 차량에 이렇게 쌓여서 길게 행진하다 보니까 어디에 대통령이 탔는지 이게 모르게 하는 게 이 보안상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자동차 행렬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8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사진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도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오랫동안 여러 대통령이 타다가 2010년부터 전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대통령 전용 좌석이 있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마크도 있습니다. 대통령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가 봐요. 레이건은 재임 시 고르바초프와 4번의 정상회담으로 핵무기 감축 및 냉전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죠. 다음은 패서디나 벼룩시장으로 향합니다. 패서디나 로즈볼 경기장 앞 주차장에서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2,500여 개의 부스에 하루 방문객이 2만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벼룩시장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벼룩시장이군요. 네, 개장한 지 4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앤틱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릇들도 종류가 많아 보이고요. 이젠 보기 힘든 옛날 장난감도 있습니다. 아, 저거 모으시는 분들 한때 많았었죠. 이거는 타자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봉틀입니다. 인테리어 장식품도 팝니다. 1800년대 중반 은행에서 사용한 저울도 있죠. 손때 묻은 앤틱 가구들도 있습니다. 저건 버팔로 머리뼈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다들 손에 하나씩은 들고 가시는데요. 네, 다른 곳에선 찾기 힘든 독특한 물건들이 많아서 이곳이 더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군대 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이건 옛날 전화기고요. 이건 고물 잡는 덫입니다. 녹이 슬었나 봐요. 빨겠어요. 이건 비행기 타이어입니다. 정말 없는 게 없군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올 때 수레는 필수입니다. 다들 많이들 사시나 봐요. 여기는 벼룩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곳입니다. 장식품 파는 곳인가요? 네, 주석으로 된 장식품을 파는 곳인데요. 네. 이렇게 옛날 주화도 팔고요. 메달이나 브로치도 있습니다. 하긴 이런 거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이 고르느라 정신없는 이것은 주석으로 만든 반지입니다. 이 시장이라면 찾는 거 웬만한 거는 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산페르난도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푸드트럭들이 즐비했는데요. 요즘 로스앤젤레스 인근에는 푸드트럭이 인기라고 합니다. 트위터 같은 SNS를 활용해 기동성도 갖췄죠. 푸드트럭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거 보니까 트럭에서 이렇게 음식을 파는 게 참 많은 사람들도 호응을 얻고 있나 봐요. 네, 질 좋은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으니 인기 만점입니다. 이건 추러스인데 바로 튀겨서 먹을 수 있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음식 문화도 레스토랑에서 트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싸고 맛있으면 그만이죠. 그럼요. 그날은 마침 산페르난도에 축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축제에 가면 항상 보이는 마스코트들이 많네요. 네, 귀여운 인형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런데 타말레를 파는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타말레가 뭐예요? 원래 멕시코 요리인데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에 쇠고기와 채소 등을 넣어 옥수수 껍질에 싸서 찐 것입니다.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의 그런 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맛이 어때요? 담백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캐럴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웨이브가 예사 웨이브가 아니네요. 네, 아기도 신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거리의 악사가 노래를 더합니다. 해골 복장하고 있어요. 정말 귀엽죠? 신나는 캘리포니아 여행이었습니다.